울주문화재단에서 무슨 내용으로 하겠냐고 그래서 한국 문화의 뿌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토가 작다고 하는 컴플렉스를 오랫동안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작다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다고 하는 거는 중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지 세계 여러 200개 나라에 놓고 봤을 적에는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어권에서 저 동양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읽는 책이 하버드 대학의 라이샤와 세 사람이 쓴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우리말로 동양문화사라고 해서 유망한 거 2권으로 번역이 됐는데 코리아에 관한 첫 문장은 이렇게 돼요. 우리들에게 코리아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다. 그것은 중국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작다고 하는 인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코리아의 영토가 좁아서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코리아를 지도를 띄워서 유럽에다 갖다가 얹어 놓으면 코리아의 크기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를 합친 면적하고 같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그 세계 최고, 최대에 비교하고 우리는 왜소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해왔던 그런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이제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라이샤와가 한 얘기 그대로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삶을 영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역사 지도 여러 중에서 이 대원제국 원나라 때 몽골의 크기를 저만한데 저 크기 속에서 고려는 원나라 영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원나라의 사위나라가 되는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책에 쓰여 있는데 그 글 쓴 사람들하고 한번 맞짱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원나라가 저렇게 큰 나라였고 그리고 그들이 지배한 것은 킵차 칸국, 오고타의 칸국, 차가타의 칸국, 일 칸국, 칸이 지배했어요. 근데 고려는 칸이 지배한 적 없어요.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충자 들어가는 우리 왕이 통치를 했지. 몽고는 고려를 어쨌든 저거 세계를 제패하는데 저 맹장처럼 돼 있는 저 고려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데 1차 침입했을 적에 강화도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맨나다에 가서 싸울 수 없어 갔어요. 그래서 2차 때는 최고로 강한 살레타 부대를 보냈는데 그 살레타 부대를 고려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2차 침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3차 침입은 요즘으로 치면 육남 폭격을 해서 한반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다고 해가지고서 경주부터 내려왔어요. 황룡사부터 물질러 버렸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기를 27년 동안 7차에 걸친 거를 끝내 항복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원종이 된 태자가 중국에 가가지고 쿠빌라이 칸하고 협상을 했어요. 우리 이제 종전 협정을 해서 우리도 나오고 싶다, 강화도에서. 그랬더니 이 사실이 원나라 역사책 원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쿠빌라이 칸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냐? 고려는 여기에서 말리나 떨어진 나라로 우리 당태종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강성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전쟁을 끝내자고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전쟁을 끝내겠냐 했을 적에 불개 토풍, 풍토를 토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풍토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만 약속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칸의 지배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원나라 쪽에서는 그래, 그거는 받아주마.
그 대신 우리가 어쨌든 컨트롤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 나라의 왕자를 사위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려를 통제하는 그 방식을 취하겠다. 그래가지고 칸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27년 동안에 항쟁한 결과로 얻어낸 그 엄청난 성과를 이 후손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고 원나라의 사위나라가 되는 수모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싸웠으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우리를 봐야지 우리가 보이는 거를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위상이 뭔지에 대해서 놓쳐왔던 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우리가 21세기 선진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받아낼 수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 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덩이가 본래는 요만합니다. 이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 한고조가 세웠던 중국의 크기는 요만해요. 그랬는데 이 크기가 청나라 때 와가지고 이만해집니다. 이게 본래 한족이 얘기하고 있는 삼국지에서 싸우는 얘기는 무대가 다 요거예요. 우리가 이민족의 지배를 많이 받았다고 누가 역사책에 썼는데 삼국시대부터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거는 딱 한 번 일제 35년뿐이 없어요. 원나라 때 지배받은 게 아니라 간섭을 받은 거잖아요. 이에 반해서 중국은 중국 역사의 3분의 1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다 뒤흔든 것 같지만은 그냥 내 거짓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전체의 크기로 봤을 적엔 그런 사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거의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생명력이에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것만이 불가사의한 거가 아니고 2000년의 역사를 최소한도 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처럼 다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신강성이나 서장 티베트 보면은 그거의 6분의 1뿐이 안 되는 사이즈인데 그게 그냥 블랙홀에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아이덴티티예요.